갑질이나 착취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SK 사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회장이 말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는 거짓입니다. 건설노동자는 한중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공부 회장이 이제 구별을 받아가는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냐. 다단계 하청 체계가 곧 다단계 임금 체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건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열화시킨 것을 통해서 임금 체계 자체를 차별화시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애초부터 최저임금에다가 상여금 600%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 2차 벤더입니다. 또 하나는 코오롱 글로텍의 택이 이제 분사를 해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자동차 4차 벤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일 엠텍이라는 회사와 성진 CS라는 회사는 동일한 일을 합니다. 자동차 카시트 커버를 재단을 해서 공제를 해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어디에 위치해 있냐, 2차 벤더냐 4차 벤더냐의 차이에 따라서 받는 급여가 엄청난 이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기본급이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상여금 차이가 뭐 한 군데는 연 600%고 4차 벤더인 데는 사실상 이제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원청사인 코오롱 글로텍이 단가에 반영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긴축 경영을 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해줬었던 중식, 다음부터 이제 밥값을 내고 먹어라. 유급으로 쉬고 있었던 공휴일을 다 연차로 대체하겠다. 즉 공휴일을 다 무급화하겠다. 다단계 하청 체계를 통해 노동자 계급을 다단계로 이제 분절화시키고 있고, 이를 통해서 편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원하청 구조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완성차원 노동자가 하고 있는 노동과 큰 차이가 있는, 중공부에서 이제 900억을 받아가는 그 노동과 1년에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받아가는 성진 CS 노동자들의 그 노동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냐. 어느 노동은 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노동으로 과연 분류할 수 있는 거냐. 두 번째는 이제 납품 단가 인하를 계속 이제 요구하는 것과 이것이 하청 노동자 이제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입니다. 성진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업계 최고의 숙련도를 자랑하고 이 최고 수준의 숙련도에 걸맞는 임금을 받고 있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숙련도를 이렇게 노동자들이 획득할 수 있었는가? 끊임없이 노동 강도를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어렵다. 이렇게 오다 끊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요해왔고, 이러한 강요의 역사가 10년, 20년 되다 보니 어느덧 업계 최고의 숙련도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4차 밴드지라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서글픈 현실이다라는. 또 한 군데 이제 독산동에 위치한 신영 프레시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LG 모바일 사업부 1차 협력업체입니다. 금융 개발을 하고 이 금융을 가지고 사출을 하는 반제품 조립까지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LG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자기 1차 협력업체한테 사출 물량을 주면서 동시에 반제품 조립까지 떠맡긴 겁니다. 나이 속도를 막 높여요. 물량을 막 많이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반제품 조립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최소한의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노무 관리 자체가 상당히 이제 폭력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제품 조립 가격은 LG에서 계속 단가 인하를 요구해 오고, 그 단가 인하 요구에 맞춰서 당연히 라인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고, 라인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무 관리는 폭력적으로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택자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가 여기는 라인을 총감독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꿈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퇴직하신 분들인데. 예. 세 번째는 재벌 대기업의 생산 및 기술 통제와 중소업체 슬러마. 일단 완성차 대기업이 중소업체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사실 품질 관리를 이유로 해서 핵심 기술 다 이제 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술은 딱 빼간 다음에 경쟁업체 하나 또 만들어서 거기다 슬슬 이제 기술 흘려갖고 이제 경쟁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문제는 이제 제조업에 기반이 되는 이제 뿌리 산업에서도 재벌 대기업의 기술 및 생산 통제가 갈수록 좀 악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거론한 신형 프레시전 같은 경우도 2003년을 전후로 해서 LG와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가 2003년을 전후로 해서 매출이 1000억대로 확 뛰어요. 이 성장의 뒤편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같이 있죠. LG에서 하는 건 이제 자기네 금융만 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이제 금융을 팠을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LG에서 이제 가져오니까. 그러면서 금융기술 개발 부분이 축소가 되고 사출 부분은 이제 비대해져 가는 거죠. 불균형한 이제 상태로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제도 바뀐 경영진이라고 한다면은 LG 것만 하다가 LG가 물량 끊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삼성권 또 타진을 해보고 다른 데도 이제 타진을 해봤습니다. LG에서 알게 된 거고 삼성 거를 할 거면은 우리 거 할 수 없다. LG 물량이 이제 한꺼번에 다 끊어질 경우에 당연히 회사는 그냥 올스톱 되는 상황인 거죠. 그 회사 그 경영진이 싹 다 갈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LG 것만 하게 됩니다. 문제는 2017년부터 이제 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시장에서 LG 모바일이 이제 점점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신호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 것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LG가 마침내 풀 메탈로 체인지하면서 반제품 조립할 게 없고 사출도 할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희망퇴직을 이제 세 차례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해서 세 차례 받았어요. 그러면서 약 1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갔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약 500명 정도 되던 직원 수가 지금은 180명. 6월 30일에 정례고 발표를 할지 안 할지. 여기 이제 공장이 4동인데 4동이 막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500명이 이제 북적북적 거렸었는데 3동은 지금 놀고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슬럼화 된 거죠, 그냥. 잘 나가던 튼튼했었던 중견기업 하나가 LG와의 협력사가 돼서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 폭삭 망해버리고 재기도 불가능해질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렇다고 LG가 책임을 지냐? LG 뭐 이미지 좋습니다만 실제 이 경제 활동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책임을 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역시나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철의 규칙으로 관철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